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피해자를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를 모텔에 일주일간 감금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남성에게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라는 남성은 구속되기 싫으면 서울에 올라와 모텔에 머물며 금감원 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겁이 난 A씨는 이 말에 따랐습니다. 보도를 통해 피해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방식을 설명하고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자가 모텔에 갇힌 사례를 다뤘는데 추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법 등도 함께 다뤘다면 유사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시청자가 알아두면 좋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찰청은 날로 악랄해지는 피싱 사기 수법을 분석해 피싱 예방 10계명을 마련했습니다. 10계명에 따르면 기관에서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100% 피싱입니다. 역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보낸 메시지라면 무조건 피싱입니다. 경찰청은 문자 속 인터넷 주소 URL도 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URL을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이 사기범에게 통제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권 핀 번호도 알려주지 말아야 하는데요. 재고량 파악을 파악하고 있으니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 망가졌어. URL 보낼 테니 앱 깔아줘. 같은 문자에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자는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만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현금 수거채기를 아르바이트처럼 홍보하는데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 사기 방조 혹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불 휴대폰이나 유심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범죄입니다. V3를 비롯해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지 주기적인 검사도 필요한데요. 또 최근 카드 배송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는 연락은 모두 사기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AI 서비스 딥시크의 다운로드가 국내에서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한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 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방 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법에 맞는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뒤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다운로드가 중단되게 된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 이해 조사 과정을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전했는데요.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소식을 전했는데 관련해 국내법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은 어떤지도 다뤘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딥시크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국내법 현황과 해외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정보인은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는데요. 딥시크 서비스를 분석한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호주와 일본, 대만, 미국 일부 주들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탈리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앱마켓에서 딥시크를 차단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딥시크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검토 중이며 독일 당국 역시 규제 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시에 유럽 경제 지역,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약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며 수집 항목과 법적 근거를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와의 세 번째 주제는 골드바 품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금값이 오르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골드뱅킹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값 고공행진에 골드바는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1년 사이 거의 2배로 뛰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골드바 품귀 현상으로 골드뱅킹과 달러 예금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이런 상황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전문가 조언 등을 덧붙였다면 신중한 투자 필요성을 전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금 상품 특징과 주의점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의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합니다. 골드뱅킹은 금을 0.01g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차익 실현 시 소득세법에 따라 15.4%의 배당소득세 지방세가 부과되는데요. 실물 인출 시 한국거래소 현물금 계좌와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세금과 인출 비용도 발생합니다. 한국거래소 현물금 거래 계좌는 1g 단위로 매입할 수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0.3% 안팎 수준인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를 제외하면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 ETF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골드뱅킹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골드뱅킹, 한국거래소 현물금 계좌와 달리 실물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주의도 당부했는데요. 금 역시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고 경제 회복 등 변수가 생기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일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